닫힌 문 뒤의 비밀. 아버지가 나가자 아들과 새어머니는 열정적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중국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해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부유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잔혹하게 칼에 찔려 살해되었습니다. 그 남성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그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범행 이후 그의 아들과 어린 25세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범죄 뒤에는 끓어오르던 가족 갈등, 얽히고 설킨 관계,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담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범죄의 여정과 긴박하고 극적인 수사 과정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들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8월 21일 중국 후난성 소양에서 51세 여성 양쉐리가 전 남편 왕자 오아이가 자신의 집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신고를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8월 20일 저녁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리 씨는 왕 씨에게서 걸려온 3통의 부재중 전화와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나는 지금 매우 위험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리 씨는 왕 씨가 술에 취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리 씨는 왕 씨와 그들의 아들 왕아툰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리 씨는 장저우에서 택시를 타고 왕 씨와 아들이 살던 소양의 옛 집으로 갔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 도착했을 때 집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지만 그녀가 불러도 응답이 없었고 마당을 찾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기다린 뒤 불안해진 리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쯤 이미 정오 가까운 시간이었고 현관문은 닫혀 있었으나 잠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리 씨는 왕자 오하이가 바닥에 엎드린 채 검게 응고된 피 속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아툰의 안전이 걱정되어 울며 집안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찾을 수 없자 그녀는 충격에서 벗어나 경찰에 범죄를 신고했습니다. 양쉐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사건 현장으로 수사팀을 파견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사건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집은 어수선했지만 강제로 침입하거나 약탈당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TV 장식장 위에 놓인 고가의 명품 시계 2개나 진열장 안에 골동품 도자기 컬렉션 같은 귀중품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TV, 냉장고, 전화기 등 전자기기도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거실과 피해자 침실의 서랍들 역시 뒤져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문과 창문 어디에도 손상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집은 3m 높이의 벽으로 둘러싸인 독립형 정원식 주택이었습니다. 벽 꼭대기에는 날카로운 철창이 있어 일반인이 담을 넘어 집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집에 강도가 침입해 살인 및 약탈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강도가 있었다면 다른 귀중품들을 훔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무엇이 사라졌는지 확인하려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손상되지 않은 문들은 범인이 피해자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그를 집 안으로 들였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왕자 오아이의 시신은 거실 바닥에 옆으로 누운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심한 외상을 입었고 가슴에는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으며 머리와 가슴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피해자 근처에는 깨진 꽃병 조각이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깨진 터치스크린 휴대폰이 여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컵과 유리잔 외에도 개봉되지 않은 배 한 봉지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싱크대에 버려진 피 묻은 과일칼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닥에는 다양한 크기의 발자국이 여러 남아 있었습니다. 깨진 도자기 꽃병 외에는 집안의 싸움이나 물리적 충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왕자 오하이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법의학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중요한 단서를 찾기 위해 흔적, 상처, 물리적 증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액에서 알코올, 불법 약물, 독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사망 시간이 2015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 즉 약 15에서 16시간 전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해자는 꽃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해 심각한 외상을 입은 뒤 가슴을 여러 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사인은 왼쪽 가슴에 치명적인 자창으로 인한 대량 출혈로 판명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다수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문을 분석한 결과 알 수 없는 지문은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피해자의 세 가족 구성원에게 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나는 공황 상태에서 물건을 만진 전 부인 양쉐리의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아들 왕아툰과 새 아내 두방홍의 지문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신원 미상의 지문이 없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범행 당시 장갑을 착용했거나 피해자의 가족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발자국은 두 가지 다른 크기였습니다. 이는 왕자 오아이가 살해당했을 당시 두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범인일 수도 있고 피해자의 가족일 수도 있었습니다. 왕 씨의 시신 발견 이후 경찰은 그의 아들 왕아툰과 새 아내 두방홍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두방홍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왕아툰의 전화는 연결은 되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리 씨는 자신이 아는 모든 아툰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남겨진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강한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습니다. 범행에 한 명 이상의 범인이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범인들이 왕 씨를 살해한 뒤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납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아내와 아들 역시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역 경찰은 잠재적인 용의자를 좁히고 범인을 수색했습니다. 왕 씨의 집 근처에 거주하는 전과자 20명 이상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모든 발견은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나 동기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수사가 이어졌으며 경찰은 집 구석구석을 철저히 조사하고 인근 가정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요청해 사건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가정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제공한 제한적인 영상을 검토한 결과 경찰은 8월 20일 오후 8시 40분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목격된 초록색 택시에 주목했습니다. 이 택시는 잠시 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추적한 결과 훈안 경찰은 택시 소유자가 찬투안이라는 남성임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찬투안은 즉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5년 8월 20일 오후 8시 20분 찬투안은 훈안성 소양 홍칸 골목 27번지에서 호출 요청을 통해 승객을 태웠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고객이 많지 않았던 그는 14km 떨어진 이 주소로의 호출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오후 8시 40분 그는 왕 씨의 집에 도착했고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그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배낭을 들고 있었으며 야구 모자를 쓰고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이들은 찬 씨가 늦었다고 불평하며 소양 기차역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차역은 3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복장이 특이했으며 8월 20일 그의 마지막 운행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찬 씨의 기억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경찰은 찬 씨의 택시에 설치된 대시캠 영상을 검토한 결과 그의 진술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두 승객의 외모가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으며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고 차량에 탈 때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선택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그들은 빠르게 역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범행 시간대에 택시를 탄 두 사람은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택시 기사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범인 둘의 몽타주를 그렸는데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야. 나이는 대략 20에서 30대 정도고 남자는 키가 1m 70에서 1m 75쯤 되는데 체격이 다부지고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대. 여자는 키가 1m 60에서 1m 65 정도고 외꺼풀에 허리까지 오는 금발 곱슬머리를 했다고 해. 의심스럽게도 이 두 사람의 나이와 외모는 피해자의 새 아내와 아들의 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새 아내와 친아들이 왕자 오하이를 살해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 직전 단단히 쥐고 있었던 깨진 휴대폰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수사팀에 의해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피해자가 전 부인에게 걸었던 부재중 전화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8시 40분, 두 범인이 떠난 후에도 피해자는 아직 완전히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왕 씨는 전 부인 양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부재중 전화 후 그는 그녀에게 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이 깨져 있었고 피해자가 뇌 손상을 입은 상태라 당시 그의 시야는 심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글자를 명확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는 거의 읽기 어려웠으며 단어들이 서로 붙어 있고 띄어쓰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동 교정된 문자들은 의미 없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사팀이 중요한 단서를 추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왕자 오하이의 휴대폰에서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경찰은 중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휴대폰의 메모리 카드에 집 보안 카메라로 촬영된 짧은 영상 클립이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왕 씨의 아들 왕아툰과 그의 계모 두방홍이 마당에 있는 차 테이블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있었다면 전날 밤의 데이터 역시 메모리 카드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왕 씨의 집을 처음 수색했을 때는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상이 숨겨진 미니 카메라에서 촬영되었거나 카메라가 용의자들에 의해 가져간 것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후난 경찰은 카메라를 찾기 위해 다시 사건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이전에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영상 속 카메라 각도를 기반으로 경찰은 현관의 야외 조명 장치 안에 숨겨진 미니 카메라를 빠르게 발견했습니다. 흑백 카메라에는 음성이 없었지만 그 영상은 후난 경찰이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카메라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8월 20일 왕자 오하이의 집에는 낯선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아들 왕아툰과 새 아내 두방옥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왕 씨는 오후 7시 마지막으로 영상에 나타났으며 아들 왕아툰을 집에 들이기 위해 대문을 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8시 40분 두방홍과 왕아툰은 야구 모자를 쓰고 배낭을 메며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대문 밖으로 함께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택시에 올라탔고 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떠났습니다. 2015년 8월 22일 양쉐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던 중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후난역에서 일하는 중년의 청소부였습니다. 청소 중 청소부는 쓰레기통에서 터치스크린 휴대폰 2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들의 휴대폰을 회수하기 위해 역으로 갔습니다. 역에서 쓰레기를 조사하는 동안 경찰은 피 묻은 남성 의류 한 벌도 발견했습니다. 해당 의류는 즉시 수사팀으로 회수되었습니다. 혈액 분석 결과 옷에 묻은 혈흔은 왕자 오하이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역 보안 카메라에서 추출한 영상을 30분 동안 검토한 끝에 두 용의자가 오후 10시 50분에 광둥행 열차를 탑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열차에 탑승한 후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었고 이로 인해 광둥경찰은 그들이 어디에서 내렸는지 또는 어디로 갔는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충분한 목격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2015년 8월 23일 오전 10시에 살인 용의자 두방홍과 왕아툰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발부했습니다. 2015년 8월 30일 두 용의자는 광둥 바이윈 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두방홍은 살인을 부인하며 아무런 설명이나 자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아툰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의 설득 끝에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두 명의 살인자의 정체는 사건 이후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왕아툰과 두방홍은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연애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방홍은 점점 남편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8월 초 왕자 오하이는 기술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시회에서 도난 방지 보안 조치로 정원에 설치할 미니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그의 아내와 아들은 집에 없었기 때문에 현관에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015년 8월 20일 오전 8시 왕자 오하이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다가 자신이 설치한 미니 카메라를 기억하고 휴대폰에서 녹화 기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왕아투는 친구들과 하루 종일 외출할 것이라고 알렸고 두방홍은 친척을 방문하러 고향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유시간이 생기자 카메라에 저장된 과거 데이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광고된 대로 카메라의 저장 기능과 영상 품질을 테스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아내와 아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낮에 마당의 차 테이블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서로를 공개적으로 키스하고 스킨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왕자 오하이는 영상을 증거로 저장한 뒤 아들과 어린 아내 모두에게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격분했지만 그는 전화를 통해 그들의 불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긴급히 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방홍은 천천히 오후 6시 20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들통난 줄 모른 채 그녀는 남편의 평소와 다른 태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배 한 봉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바로 부엌으로 가서 접시와 칼을 꺼내 남편에게 줄 배를 썰었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자마자 왕자 오하이는 그녀에게 터치스크린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물건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얼마 전 자신과 왕아툰의 불륜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왕자 오하이는 분노하며 그녀의 과거를 조롱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남자를 유혹하던 매춘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가 과거에 자신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친아들까지 유혹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왕자 오하이는 그의 거대한 체격을 이용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반복적으로 때렸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그녀와 아들을 집에서 한 푼도 주지 않고 내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방홍은 울면서 소파 구석에 웅크린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오후 7시 왕아툰이 집에 돌아왔고 왕자 오하이는 평온하게 대문을 열어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왕자 오하이가 양쉐리와 이혼한 후 정부를 집으로 데려와 살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왕아투는 아버지에 대한 경멸을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왕아투는 게으르고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말다툼과 충돌을 겪었습니다. 아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그에게 많은 용돈을 제공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왕아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눈물이 번진 얼굴에 두방홍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계모와의 불륜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왕아투는 큰 소리로 왕자 오하이를 질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폭력적이라며 이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때렸고 이제 새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두방홍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과 아내가 서로를 감싸는 모습을 보고 왕자 오하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들을 뺨을 때렸습니다. 왕아투는 예상치 못한 일격에 뒤로 휘청거렸지만 의자 팔걸이를 잡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자 오하이는 아들을 때리며 그를 기생충에 비유하며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탐내는 배은망덕한 자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랜 원망이 쌓여있던 왕아투는 이 뺨맞음을 계기로 폭발해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두 남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본 두방홍은 TV 캐비닛에서 빈 꽃병을 꺼내 왕자 오하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왕자 오하이의 머리에서 피가 쏟아져 얼굴을 덮었습니다. 머리에 타격을 입고 앉아있던 왕자 오하이는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어 경찰에 신고해 두 사람을 살인죄로 체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걸기 전에 왕아툰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고 터치스크린이 산산조각 나며 전원이 꺼졌습니다.
앞에 서 있는 왕아툰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본 왕자 오하이는 공포에 질려 밖으로 도망쳐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왕아툰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두방홍이 차 테이블 위에 놓고 간 과일 칼을 집어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의 피가 솟구쳐 왕아툰의 몸과 얼굴에 튀었습니다. 왕자 오하이가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자 왕아툰은 충격에 얼어붙었고 두방홍 역시 옆에 서서 똑같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뒤 왕아툰은 칼을 부엌으로 가져가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그는 이어 얼굴과 옷에 묻은 피를 닦았습니다. 진정한 후 왕아툰과 두방홍은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짐과 피 묻은 옷, 현금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오후 8시 14분 왕아툰은 후난역으로 가는 택시를 호출했고 택시에 탈 때 대시캠을 신중히 피했습니다. 역에서 왕아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서 쓰레기통에 던졌지만 실수로 전원을 끄지 않고 무음 모드로 설정한 채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광둥행 기차표를 구매했습니다. 광둥에 도착한 그들은 집을 빌리고 새 휴대폰을 구매한 뒤 상황을 모니터링했으며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 왕 씨가 처음으로 떠올린 것은 병원이나 경찰이 아닌 가장 힘든 시절 동안 자신 곁을 지켜준 전 부인 양쉘이었습니다. 고군분투하며 왕 씨는 깨진 휴대폰을 집어들고 간신히 전원을 켰습니다. 그는 전 부인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자 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지만 휴대폰 화면이 바닥에 떨어져 손상된 상태였고 특정 부분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양쉘이가 왕 씨로부터 알아볼 수 없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그를 구하러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26일 왕아툰과 두방홍의 왕자 오하이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두방홍에게 징역 16년을, 왕아툰에게는 의도적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양쉘이는 아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며 살인은 계획된 것이 아닌 분쟁 중에 충동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솔직히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21일 재심에서 법원은 왕아툰의 범죄가 극도로 악질적이며 윤리와 사회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사형 판결은 2017년 8월 4일 집행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책임, 감사, 도덕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깊은 교훈으로 남습니다. 성공을 이루더라도 자신을 지지하고 동행했던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되며 무관심과 배신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건을 마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실제 범죄 사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